은퇴 이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통계로 보면 전체 은퇴자 중 약 1% 정도만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돈을 다루는 습관과 태도 그리고 노후를 바라보는 철학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1% 은퇴자들의 삶을 실제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퇴의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60세에 은퇴한 박정호 씨는 월 25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놀라운 건 그가 10년째 저축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결은 흐름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는 매달 돈이 어디로 나가고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철저히 기록합니다. 식비는 월 40만 원, 의료비는 10만 원, 여가비는 15만 원. 여유는 없지만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슷한 연금을 받는 친구 중에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어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면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은퇴자들은 돈을 많이 버는 법보다 오래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10억 원을 보유한 은퇴자보다 월세 수입 2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은퇴자가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62세에 퇴직한 최선미 씨는 퇴직금 일부로 소형 원룸 2채를 매입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투자 실패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160만 원의 월세가 그녀의 노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돌려놓은 친구는 세입자 한 명의 이사 통보에 몇 달간 불안해했습니다. 자산보다 현금 흐름을 중시한 결정이 결국 심리적 평화를 가져온 것이죠. 돈이 많다고 안정된 건 아닙니다.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이 있는가, 그것이 1% 은퇴자들의 기준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김정순 씨 부부는 은퇴 후 여행 대신 취미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목공, 아내는 도예를 배웠고 그 결과 월 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돈을 쓰는 기준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가치 있는 소비란 나를 성장시키는 소비라는 철학을 세워 사치 대신 배움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의 다른 부부는 매달 해외여행을 다니다 코로나 이후 수입이 줄자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돈을 쓰는 기준이 불분명하면 지출이 끝나는 순간 행복도 끝납니다. 돈 걱정이 없는 1% 은퇴자 중엔 사람과의 관계를 재산처럼 다루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70세 윤선영 씨는 매주 지역 아이들에게 무료 영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녀의 수입은 없지만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불리며 풍요를 느낍니다. 반대로 퇴직 후 연락이 끊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외로움과 허무감에 시달립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보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의 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소유의 안정보다 통제의 감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마음의 예금을 늘려둔 셈입니다. 여유로운 사람일수록 돈의 액수가 아니라 시간과 선택의 자유를 가치로 삼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사회적 연결망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1% 은퇴자들은 퇴직과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봉사단체, 독서 모임, 지역 카페 네트워크 등 다양한 연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유지합니다. 이 구조가 경제적 불안을 상쇄하는 심리적 버팀목이 됩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들은 복잡한 투자보다는 단순한 구조를 선호합니다. 월세, 배당, 연금 등 예측 가능한 수입원을 최소 3가지 이상 만들어두고 고정비를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한 65세 은퇴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 때가 아니라 나갈 돈을 줄일 때 늘어난다. 이 단순한 원리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그는 20년째 돈 걱정 없는 은퇴자로 불립니다.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돈과 관계 맺는 방식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리는 감각을 가진 사람. 매일의 지출이 삶의 방향을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관계 속에서 풍요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돈 걱정 없는 노후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건 그들의 잔고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회계장부입니다. 삶을 단단히 설계하고 돈보다 시간을 아껴 쓰며 관계를 자산처럼 다루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1% 은퇴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돈 걱정 없는 노후라고 하면 거대한 자산을 떠올린다. 은퇴 전부터 수십억의 부동산, 수천만 원의 배당금,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 하지만 실제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99%는 퇴직 후에도 크고 작은 불안과 싸우며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로 1%에 불과한 사람들은 왜 걱정이 없는 걸까?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차이는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불안한 미래를 막연히 두려워한다. 하지만 1%의 사람들은 그 불확실함을 구체적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 전직 교사 출신 은퇴자는 자신의 평균 월 지출을 250만 원으로 계산해두고 국민연금 120만 원과 개인연금 80만 원, 그리고 소액의 배당금으로 이를 맞춰둔다. 중요한 건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지출의 구조를 바꾸는 훈련을 미리 해둔 것이다. 불확실한 시대에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불안을 막는 것은 돈이 아니라 준비된 습관이다. 두 번째는 돈의 흐름을 가시화하는 습관이다. 1% 은퇴자들은 통장을 나눈다. 생활비, 여가비, 비상금, 기부금처럼 용도를 구분하고 각 항목의 지출이 한눈에 보이게 관리한다. 단순한 가계부처럼 보이지만 이 습관이 심리적 안정을 만들어낸다. 통제감이란 바로 내가 돈의 방향을 알고 있다는 확신에서 온다. 반대로 불안한 은퇴자일수록 돈을 피하고 통장 잔고를 보기 두려워하며 소비의 흐름을 모른다. 결국 그 두려움은 돈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적 안정의 시작은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돈을 직시하는 용기에서 출발한다. 세 번째는 자산보다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사고다. 한국의 은퇴자들은 부동산 중심의 사고에 익숙하다. 하지만 1% 은퇴자들은 자산보다 현금이 돌아가는 구조를 더 중요하게 본다. 월세 수입, 배당금, 연금, 취미를 통한 소액 수입처럼 작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삶의 리듬을 만든다. 그들은 은퇴 후에도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구조를 설계한다. 일의 의미가 돈이 아니라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돈을 쓰는 철학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갑자기 자유를 얻으면서 소비의 방향을 잃는다. 하지만 돈 걱정 없는 은퇴자들은 소비의 기준이 명확하다. 그들에게 소비는 욕구의 해소가 아니라 가치의 표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여행 대신 배움을 선택하고 사치 대신 취미를 투자로 바꾼다. 배움에 쓰는 돈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인간관계와 자존감으로 돌아온다. 소비가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때 돈은 불안을 줄이고 삶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된다. 다섯 번째는 관계를 자산처럼 다루는 태도다. 퇴직 이후의 삶에서 돈보다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관계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하루 만에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돈 걱정 없는 은퇴자들은 관계를 다시 설계한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 독서 모임, 취미 동아리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한다. 그들에게 관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 자산이다.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은 돈이 줄어들어도 외로움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망은 심리적 안정의 보험이자 정신적 부의 원천이다. 여섯 번째는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여기는 감각이다. 젊을 땐 돈이 시간을 지배하지만 은퇴 후엔 시간이 돈을 지배한다. 돈 걱정 없는 은퇴자들은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늦잠보다 아침의 루틴을, 무목적의 소비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선택한다. 하루가 채워져야 불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은퇴의 질을 결정한다. 돈보다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은 결국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든다. 일곱 번째는 심리적 자립을 이룬다는 점이다. 은퇴 후 불안의 근원은 경제가 아니라 심리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위치가 사라지면 돈이 많아도 불안은 따라온다. 반면 1% 은퇴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한다. 그들은 자신을 직업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 나는 여전히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내적 정체성을 세운다. 이런 자존감은 외부 환경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심리적 자립이야말로 은퇴 후 지속 가능한 부의 핵심이다. 여덟 번째는 단순함의 미학이다. 돈 걱정 없는 은퇴자들은 복잡한 투자를 멀리하고 단순한 구조를 선호한다. 월세, 연금, 배당처럼 예측 가능한 수입원을 3개 정도 만들어두고 고정비를 최소화한다.
한 65세 은퇴자는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나갈 돈을 줄일 때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단순한 원리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그는 20년째 통장에 손을 대지 않고 산다. 복잡한 금융 상품보다 간결한 생활 구조가 훨씬 강력한 방패가 된다. 단순함은 위험을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늘린다. 9번째는 돈의 목적을 다시 정의하는 능력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하지만 1% 은퇴자들은 돈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먼저 묻는다. 목적이 명확하면 돈은 수단이 된다. 반대로 목적이 없으면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 어떤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으로 불안하지 않은 시간을 사고 싶었다. 돈의 목적을 행복보다 자유로 두는 순간 소비와 삶의 균형이 맞춰진다. 돈이 주는 진짜 가치는 안락함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마음의 회계 장부를 가지고 산다. 눈에 보이는 잔고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산을 체크한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이 몇 가지였는가,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는가,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에 얼마나 투자했는가. 이런 회계 장부를 가진 사람은 외부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돈은 유한하지만 마음의 자산은 축적될수록 불안을 이긴다. 결국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숫자에 있지 않다. 그들은 통장보다 마음을 먼저 관리하고 자산보다 관계를 먼저 챙기며 불안보다 행동을 먼저 선택한다. 돈을 쫓는 대신 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의 재산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다. 은퇴란 돈의 끝이 아니라 삶의 다른 장르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 시작점에서 불안을 줄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돈과의 관계를 새로 써야 한다. 돈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돈을 쓰되 의미 있게 쓰며 돈을 모으되 사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0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많은 사람이다. 돈 걱정 없는 노후란 결국 돈 없이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일이다. 그 상태를 만드는 사람 바로 그가 은퇴 후에도 진짜로 자유로운 1%다.